저 역시도 지도 교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좌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대학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선 교사의 자기계발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반 대학원도 다니고 교육대학원도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한번 해보니까 석사과정 2번, 박사과정을 2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석사과정 한 번은 졸업을 해서 석사학위 받았고, 석사과정 하나는 나중에 이제 교감으로 승진되면 연구점수로 쓰기 위해서 휴학 상태로 지금 남겨놓은 대학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하나는 학위를 취득했고요. 또 박사과정 하나는 수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학위를 취득도 했고, 수료도 했고, 뭐 휴학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인이건 교사건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후배 선생님들을 보면 반드시 대학원을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원을 굳이 가지 않아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시간적인 어떤 그 준비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준비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학자금 대출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나중을 위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학자금 대출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경험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대학원을 왜 갈까요? 보통의 이제 대학원을 가는 이유 중에 보면 교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승진할 때 승진 점수를 쓰기 위해서 석사과정을 보통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 연구 등으로 점수를 채워서 승진을 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위를 통해서 연구 점수를 모두 채운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나 요즘 들어서는 교사로서 박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경우는 아마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박사가 되면 좀 세상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막 박사라고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희 식구들 외에는. 그래서 뭐 인생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해서 어쨌든 끝에까지 가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어떤 작은 성취감 느낄 수 있고요. 뭐 교사 나이스 인사 기록카드에 박사학위 취득 이렇게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것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좀 의미가 나름대로 좀 있어졌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그래도 해냈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아울러 있기 때문에 기하게 공부를 시작했다면 박사학위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박사학위 취득이 좀 실패된 수료를 하는 경험을 한번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웃음이 웃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도 이제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대학원생들의 모임이라든지 중간에서 이제 학위 취득이 좀 실패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좀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경험담에 정말 100% 동감, 1000%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지도 교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좌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논문을 쓸 때가 되면 지도 교수를 배정을 받죠. 그거는 석사학위건 박사학위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외부 심사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롭게 내 학생을 좀 훈련시키고 이 제자가 정말 논문을 쓸 만한 준비가 됐는지를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더 보강되는 것이 석사학위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석사 때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배운다는 질에서 약간 좀 살살 또는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부분도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봐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니컬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생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받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도 교수님이 원하는 어떤 그 시간 안에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가야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사가 딜레이가 된다면 그만큼 내가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뒤로 늦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도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데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이 논문을 쓸 준비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학 박사과정을 할 때 나름대로 되게 어렵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저의 전공은 교육학이죠. 그러나 그 전공을 영어 영문학 쪽에서 언어학과 문학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언어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았고 학부 때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수를 해야 되는 선수 과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영문법이라든지 영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밤에 가서 야간에서 밤 늦게까지 그 학부생들하고 우리 대학교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공부했죠. 나중에 힘들게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이 됐을 때 교수님하고 저하고 처음에는 아주 박자가 잘 맞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의견 차이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간극을 메꾸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고등학생인 저를 향해서 처음부터 논문 쓰기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끝에는 해주셔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아주 큰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이제 한으로 좀 맺히게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대학원생으로서 거기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도 교수님과에 있어서 뭘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입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한 번씩 하셔서 논문 과정까지 갔던 분들은 비교적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교수님께 다 모든 걸 맡겨드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한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제자를 만들 수도 있고 학문에 대한 어떤 겸손함도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사실은 논문 때문에 논문 기간만 거의 2-3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논문 기간을 2-3년 흘려보내다가 스스로가 더 이상 여기서 얽매이려는 해결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박사과정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새롭게 간 박사과정에서는 제가 상담 및 교육 심리를 전공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또 생각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셔가지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물론 지도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논문을 시작할 때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을 처음에 시작하고 논문 지도를 시작해 주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화도 나고 좀 포기도 하고 싶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혼자서 뭘 잘해서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질적 연구를 했는데 그 내담자들에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이들이 잘 모여지지도 않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셨던 어떤 특정 학교에서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통지가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을 밀고 나갔고 저도 여러 가지 각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논문 제목에 쓰이는 정말 작은 용어 하나 때문에 그 용어를 넣느냐 빼느냐 때문에 또 논문 심사가 한번 뒤집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박사학위는 뭘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하나의 연구자로서 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하나 얻은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말씀에 지금도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화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제가 영문학을 과정을 수료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료만 한 것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그 박사라는 용어 자체가 무척 한으로 맺혔겠죠. 하지만 다른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물론 가슴 한편이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과거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쌓기 재생 목록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우리 전효진 변호사님의 영상, 승재 우리 강사님의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두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가건 공부를 하건 그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에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이것을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 좀 풍족하고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조금 어려움에 봉착했던 기간을 보면 제 자신 스스로가 내 생활에 조금 안일하게 좀 대처하고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약간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 쌓기에 올린 영상 두 가지 중에 우리 전효진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그 문구에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동감하는 영상이고요. 저 역시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의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절실함, 내가 정말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 나한테는 딱히 다른 선택이 없다,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승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정말 정신 번쩍번쩍 나게 해주시는데, 사실 학생들만 정신이 번쩍 나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공부해야 할 나이는 이미 많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고 하고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이 두 영상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됐건 절실함을 가지고 하고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서 우리 재생 목록에 그 영상을 올려놨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영상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기왕이면은 빨리 진학할 수 있어 좋겠죠. 하지만 늦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너무 늦게 간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늦게 공부하면서 새롭게 또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있을 제 대학 동기들이나 대학 때 저의 모습을 아는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말 공부 안 하고 공부하고는 정말 담을 쌓고 학교도 참 제대로 가지 않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다니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좀 보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4번이나 가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라는 것과, 배움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절실함이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태하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것,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또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절실함, 또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원을 다니거나 진학하지 않고도 훌륭한 수업을 하고 계시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한 것이었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대학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좀 깊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좀 꺼낸 것 같아서 속이 좀 후련하긴 한데,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